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25%의 상호 관세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 역사상 평시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주민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훔쳐 크레딧카드, 신분증 발급 등에 사용한 신분도용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뉴욕 스파의 전직 직원들이 스파 내부의 청결 상태가 최악이라고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25%의 상호 관세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각종 비관세 무역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갈취해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야기했다며 자의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60여 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해 기본 관세 10%에다 국가별 개별 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한국은 수출은 물론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FTA 체결국 가운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 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스라엘 17%, 니카라구아 18%, 요르단 20%가 기본 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상호 관세율 25%를 산출한 근거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의 관세율을 부과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50%의 대미 관세율은 한국을 상대로 책정한 25%라는 할인된 관세율 산출에 직접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관세 장벽이 50% 세율 산출에 고려됐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높은 25%라는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상호 관세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광범위한 관세가 미국을 훨씬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주식시장은 급락 출발했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발표한 어제를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며 미국과 거래하는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맞춤형 관세와 함께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미 제재를 받았거나 기존의 목표가 되었던 일부 국가들은 예외가 적용됐습니다. 또 미국에서 조립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가 오늘부터 부과됐으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5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작전은 모두 끝났다, 환자는 살아남았고 회복 중이다라고 전하며 환자는 이제 더 강하고 그 어느 때보다 회복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밝힌 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대규모 물가를 급등으로 불러와 소비자를 더 힘들게 만들고 결국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주식시장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희생이 경제적 르네상스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이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할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대국이 보복 관세에 나서면서 서로 보복성 관세를 불리는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무역 장벽을 세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불려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이끄는 정부 효율부 수장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주현우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정부 효율부 수장직을 곧 그만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관계자 2명은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머스크는 다음 달 말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러날 예정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이미 논의가 됐던 사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특별 정부 직원은 최대 130일 연속 근무할 수 없습니다. 머스크의 경우 근무 시작일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로 계산했을 때 그는 최대 5월 30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의 관계 균열로 인해 정부 효율부 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첼 베이드 폴리티코 의회 지국장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백악관 관계자들이 머스크가 계속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었다며 특별 정부 직원의 근무일이 최대 130일이라는 제한을 없애기 위해 트럼프가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머스크는 퇴임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캐롤라인 리비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게시글을 완전한 쓰레기라고 비판하며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공개적으로 머스크가 도처에서의 업무를 마치면 특별 정부 직원으로서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시점이 되면 머스크는 다시 자신의 사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머스크를 가능한 오래 붙잡아두고 싶지만 그는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습니다. 머스크 본인 역시 지난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130일 근무 제한 규정을 언급하며 그 기간 내에 우리는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머스크는 도치를 이끌며 단기간에 국제개발처, 교육부, 소비자금융보호국, 사회보장국에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단행하고 해고에 돌입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주민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훔쳐 크레딧 카드, 신분증 발급 등에 사용한 신분 도용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사기단에는 한인 1명이 포함됐는데요. 이들 사기단은 개인정보를 빼돌려 범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한인 1명과 중국계 5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은 주민 수백 명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훔쳐 크레딧카드, 신분증 발급을 받아 이를 범죄에 사용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에 따르면 30세 한인 스콧 정 씨가 기기 사용 사기 공모, 불법 사용 목적의 허위 신분증 소지 등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정 씨의 형량 선고는 오는 5월 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정 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5명의 중국계에는 이미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ICE는 정 씨의 공범인 스티븐 청, 치안궈, 밍왕, 자오주 얀, 레이첼 류 등은 비자 사기, 허위 신분증 제조, 사기 방조와 교사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IC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불법으로 만든 신용카드로 대형 체인점과 백화점 등에서 최소 120만 달러를 사용했다며 피해 업체들 중에는 놀스트롬, 메이시스, sak스 피프트 애비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IC 측은 현재 국무부 산하 외교안보부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 이들은 미국 입국 시에도 허위 신분증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IC와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법무부 산하 폭력조직범죄수사부, 그리고 알람브라 경찰국과 아케디아 경찰국의 공조로 진행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민주당 시장 후보가 아닌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담스 시장은 6월 예비선거를 건너뛰고 11월 뉴욕시장 본선거로 바로 뛰어들 전망입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오전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후보자 경쟁이 치열한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를 건너뛰고 무소속으로 바로 본선에 직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출마를 선언하며 뉴욕시장 출마자들이 하나같이 뉴욕시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 그들은 지난 4년간 어디서 무엇을 했냐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은 오늘까지며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유권자 3,750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담스 시장은 부패 혐의 관련 기소로 인해 캠페인에 집중할 수 없었다며 유권자 서명 2,500개 이상을 받았지만 기준치인 3,750개를 채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6월 예비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5월 27일까지 유권자 3,750명의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주 발표된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 지사가 38%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2위는 조란 맘다니 하원 의원으로 10%의 지지율을, 그리고 아담스 시장은 8%의 지지율로 민주당 후보자 가운데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뉴욕 스파의 전 직원들이 스파 내부의 청결 상태가 최악이라고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벌레와 세균으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스파 전직 직원 3명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베스하우스의 윌리엄스버그 지점을 방문한 후 요로 감염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는 온수 욕조 등 스파 내부가 청결하지 않았고 결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하우스는 2019년 윌리엄스버그의 문을 열었고 이후 플랫아이언으로 확장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180에 마사지, 스크럽, 온천, 풀 편의시설, 사우나, 스팀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파의 소유주인 트래비스 탈메지와 제이슨 굿만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을 사용해 이용하는 이 스파는 일주일에 최대 4,000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부가 조사한 결과 2022년 이후 3.11에 접수된 곰팡이와 실내 공기의 질에 대한 불만 17건에 대해 반복적인 검사를 거친 결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포스트가 입수한 영상에는 스파 내부에 작은 벌레들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전직 직원은 스크럽 룸 바닥에 물을 뿌리면 벌레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스파는 틱톡에 곰팡이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주장을 게시한 전직 직원 중 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직 직원에게 $10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직원들은 사우나 구역, 수영장, 탈의실 등에서 자주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했고 불청결한 환경 등으로 인해 악취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원은 성희롱을 겪었고 이로 인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느꼈고 습진이 악화되고 천식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했고 2024년 12월에 유산을 했고 즉시 해고 수당 없이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월 16일에서 22일 주간 190만 3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13일 주간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라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소장이 꺼내든 연방정부와 연방기관의 인력 구조 조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국의 월 모게지 지불액 중간값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월 모게지 지불액은 $2,80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3% 증가한 것입니다. 레드핀은 주택 매매 가격이 전년보다 3.3% 오르고 주간 몰게지 금리가 6.65%에 달했기 때문에 몰게지 지불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주택 매매가 지난해와 비교해 4.6% 감소하면서 매매 시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대부분의 뉴욕 식당들이 술이 없는 5개 영업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뉴욕시가 5개 영업 신청이 검토 중인 동안에도 업소가 주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주류 당국은 레스토랑이 주류 판매 허가를 신청하기 전 이미 5개 식당 허가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새로운 정책에 따라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해 뉴욕시 5개 영업을 희망하는 3,000개 레스토랑 중 야외 주류 판매 허가는 7개에 불과했습니다. 또 당국이 2024년 3월에 신청서를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47개 레스토랑만 완전히 5개 영업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승인 절차가 너무 길어지자 당국은 지난 2월부터 조건부 허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MTA가 1979년 이후 처음으로 뉴욕시 지하철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MTA는 새로운 지도는 접근성과 디지털 선명도 그리고 승객의 요구를 반영해 디자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지도는 470개 이상의 역 업데이트와 함께 읽기 쉬운 최적화된 텍스트, 명확성을 위한 굵은 선과 친화적 디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평일, 심야, 주말을 위한 새로운 지하철 지도는 이미 역 디지털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나머지 지하철 차량의 실제 지도를 교체하는 작업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